안녕하세요. 자, 오늘 현법 문제는요. 아이디가 두부조림이라는데 두부조림 좋아하나 봐요. 두부조림 아이디 쓰는 친구가 요청이 있어서 유가증권하고 문서 관련된 거 좀 해보겠습니다. 몇 번에 면사무소 호적계장인 갑이 호적 정정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의뢰 호적부 편제 중 의뢰 딸의 호적기재 출생난, 주민등록번호 등을 허위 내용을 좀 적었죠. 자, 문제는요. 면장에 실인을 찍고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면장 결제 안 받은 겁니다. 자, 여러분 위조 문서를 할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 확인하실 게 뭐냐면요. 남의 이름을 쓰는 건지요. 자기 이름을 쓰는지부터 검토하셔야 됩니다. 남의 이름을 써가지고 짓는 죄는 위조죄하고 변조죄입니다.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은요. 자격모용에 의한 죄하고 허위작성죄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구분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카드도 제가 신용카드 할 때 남의 카드인지 자기 카드부터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문서죄도 남의 이름을 훔치는 건지 남의 이름을 훔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의 이름인지 자기 이름인지 기억하시고, 위조하고 변조는 남의 이름으로 작성됐을 때만 미비전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격모용과 허위작성은 자기 이름이어야 돼요. 요걸 좀 꼭 기억하시고, 자, 우리 사례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서류를 작성했는데 면장명입니다. 그럼 명의는 면장 이름으로 작성됐습니다. 그럼 면사무소 호적계장이 면장 명의로 작성하면 타인명이죠. 타인명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요. 면장이 내 이름으로 써라고 허락을 해줬다면 그건 상관없겠죠. 근데 이건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몰래 실인을 찍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결제를 받아버렸으면 면장이 쓰라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럼 그때는 위조가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결제를 받지 않았을 때는 면장 명의는 면장 허가 안 받고 한 거니까 타인 명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타인 명의는 위조나 변조가 되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격모형이나 허위공무서 작성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위공무서 작성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거는 면장 이름으로 아예 처음부터 작성을 했으니까 위조죄가 되겠죠. 이거는 위조죄가 됩니다. 변조는 진정한 문서를 고치는 게 변조니까 요거는 처음부터 작성하는 거니까 당연히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남의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계장이 면장 이름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위조죄. 다만 계장이 만약에 면장에 결제를 받다면 어떻게 되죠? 면장에 결제를 받아버리게 되면요, 이 면장 명의를 쓰라고 허락이 돼버린 겁니다. 허락이 됐으니까 이때는 만약에 이 내용이 허위 내용이면 허위작성죄가 돼버려요. 이때는요, 면장의 결제를 받으면 허위작성죄. 왜냐하면 면장의 명의를 허락을 해줬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쓰는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요. 자, 그거 하나 주의해 두시고, 그래서 이건 허위공무서 작성죄가 아니라 위조죄가 됩니다. 결제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니은번 갑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을명의 신탁증서 한 통을 작성한 후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을에게 제시해서 날인을 받았습니다. 자, 역시 자, 을에게 제시해서 날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서류는 을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입니다. 자, 이 을명의로 되어 있는 서류를 이게 을이 작성한 걸로 볼까요? 갑이 작성한 걸로 볼까요? 자, 갑이 작성한 걸로 보게 되면 갑이 남의 이름으로 작성이 됐으니까 이건 타인 명의가 되는 겁니다. 을이 작성한 걸로 되게 되면 을이 자기 이름으로 작성한 것이니까 자기 명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제시해서 도장을 받았어요. 이거는 갑이 작성한 걸로 볼까요? 을이 작성한 걸로 볼까요? 자, 이걸 구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 있습니다. 을에게 이 작성된 문서를 나중에 보여줘 봅니다. 이 작성된 문서를 보여줬을 때 을은 그 문서에다가 이름을 쓰긴 썼는데 내용을 몰라요. 내용을 모르게 되면요, 이 문서를 나중에 보여주면 을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이런 문서 작성한 적 없는데, 이렇게 돼버립니다. 만약에 내용을 알아요. 내용을 알고 도장 찍어주면요, 이건 내가 이런 문서 작성한 적이 있어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을의 명의로 작성을 했는데, 자, 을이 나중에 나 이런 거 작성해 준 적 없는데, 그러면 이건 갑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을이 이 서류를 보고 이거 내가 작성해 준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을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을의 명인데 을은 내용을 전혀 몰라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을은 이 문서를 보고 나중에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런 문서 작성한 적 없는데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건 누구 명의가 돼요?
누가 작성한 걸로 봐야 돼요? 갑이 작성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갑이 을의 명의로 작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돼요? 타인 명의가 돼서 이거는 위조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갑이 미리 서명날인만 받아놓은 을명의 백제음에 자기 마음대로 발행일 금액 수치인을 기재한 후 어음인데 백제음입니다. 여러분 백제음은 미완성음이라고 그래요. 미완성음이라는 것은 아직 다 채워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미완성어음에다가 어떤 내용을 채워가지고 내용을 보충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완성된 어음을 만들면 이건 문서를 하나 작성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백제음에다가 자기 마음대로라고 돼 있죠. 마음대로라는 것은 허락 안 받고 새로운 걸 보충을 해버리면 새로운 어음을 하나 작성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어음을 작성했는데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을명의로 작성했잖아요. 누가? 갑이 남의 명의로 작성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당연히 위조죄가 하나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유가증권을 위조를 했는데 자, 소를 제기하면서 이 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대요. 자, 어음의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것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로 할 수 있느냐라고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게 여러분 유가증권하고 문서의 차이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자, 유가증권은 복사된 것은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서는 복사된 것도 유가증권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 차이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물론 문서는 우리 법에 복사된 것도 문서로 한다고 딱 돼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럼 유가증권은 왜 복사된 걸 허용하지 않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가증권은 뭘 유가증권이라고 하죠? 가치가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치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유가증권은 가치가 한 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요. 이 가치는 반드시 얘가 있어야만 이 가치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가지고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 못 씁니다. 뭐 대표적인 여러분 영화표 보세요. 영화를 보러 들어갈 때 영화표 없으면 안 받아줍니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승차권 없으면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제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가증권은 네가 그거 자체를 가지고 있냐라고 확인됐을 때만 쓸 수 있는 게 유가증권입니다. 그러면 유가증권을 복사를 한 걸 유가증권을 인정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진정한 유가증권이 하나 있는데 복사된 유가증권 하나 만들어버리면요. 이거는 이 사람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복사된 것도 써버리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생겨버립니다. 이건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유가증권은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사된 문서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서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유가증권은 복사를 해도 유가증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복사된 걸 행사하는 것은 행사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위조죄는 될 수 있겠죠. 아까 미완성인 백제음을 남의 이름으로 완성을 시켜버렸으니까 위조는 되는데 복사본이기 때문에 행사죄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서는 복사된 걸 사용해도 행사죄가 되죠. 그러나 유가증권은 꼭 네가 가지고 있는 것만 돼요. 복사한 건 유가증권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A구청장 갑은 자신이 B구청장으로 전보되었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전화로 통보받은 후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관한 결재용지 결전에 서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 봐보시면요. 자, A구청장 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B구청장으로 전보되어 버렸으면 더 이상은 이 사람은 A구청장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A구청장 이름으로 썼어요. 그럼 문서에다가 A구청장 갑이라고 썼죠. 자, 문제는 뭐죠? 자기 이름입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입니다. 다만 A구청장이 아닐 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걸 자격모형이라고 합니다. 자격모형은 자기 이름이어야 돼요. 제가 아꼈죠? 자격모형은 자기 이름으로 쓸 때만 자격모형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요 A구청장 을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건 위조죄입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남의 이름 써버렸잖아요. 이건 위조죄가 돼요. 근데 이거는 자기 이름을 썼는데 자격만 다른 사람의 자격을 훔친 거죠. B구청장이 A구청장으로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격을 훔쳐가지고 이거는 자격모형이 돼요. 그래서 자격모형한 공문서 작성죄가 됩니다. 자, B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갑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을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하던 자기 명의로 된 회사 A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해서 여전히 이것도 문제죠.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해서 누구를? 자신을. 이름은요 자기 이름입니다.
이름은 자기 이름이기 때문에 위조죄 아니에요. 위조죄 아니고 다만 대표이사라는 A 회사의 대표이사만 요것만 지금 남의 자격을 훔친 거잖아요. 그래서 자격 모용이 되는 거면서 자격 모용이 되는 거지 위조죄가 아니에요. 위조죄가 아닙니다. 위조죄는 남의 이름으로 써야만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격 모용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문서죄가 나오면 항상 먼저 기억하실 거 남의 이름인지 내 이름인지 요거 기억하시고, 특히 공문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적계장인 갑이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면장 거란 말이에요. 면장. 그럼 이게 면장 명의로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근데 이거를 호적계장이 작성한 걸로 볼 것이냐, 이걸 면장이 작성한 걸로 볼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것도요. 면장이 작성한 걸로 보면 자기 명의니까 위조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허위공문서 작성죄는 될 수 있죠. 근데 계장이 작성했으면 남의 이름으로 쓰니까 위조가 돼요. 이거 뭘 갖고 분한다고 그랬죠? 이걸 면장 작성으로 보려면 면장이 뭘 해줬을 때 결제를 해주면 면장 작성이 돼요. 결제해줬으니까 그러면 면장이 면장 이름으로 작성한 거니까 위조가 아니라 이건 허위 작성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결제를 안 받았으면요, 이거는 계장이 작성한 겁니다. 자기 맘대로. 그러면 계장이 남의 이름으로 작성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이건 위조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자격 모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서죄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이름인지 남의 이름인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기억번은 이게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건 면장이 작성한 게 아니라 계장이 작성한 것이고, 계장이 남의 이름을 작성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위조죄입니다. 이거는 위조죄. 요거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번에 이 백지엄을 완성시키면 이건 위조죄는 되지만 어음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음은 복사본 유가등본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사한다고 해서 행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 미음번은 이름은 자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위조죄는 아닙니다. 다만 대표이사의 자격을 남의 자격을 훔쳐갖고 쓴 거기 때문에 자격 모용에 의한 작성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것이 가, 다, 마 세 개가 틀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